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 영사 시간은 디포커스 미학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렉포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렉포커스란 두 개 이상의 피사체의 초점을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촬영 기법으로서 초점 이동, 포커스 이동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경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다가 후면에 있는 피사체로 초점을 이동시켜 촬영하는 것이죠. 한 장면 내에서 초점을 이동시켜 관객의 시선과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렉포커스는 피사계심도의 깊이감을 이용한 포커스 연출인데요. 두 피사체 사이의 관계 설정 및 내적 심리와 감정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괴물의 다양한 장면에서 렉포커스를 이용해 영화의 극적 긴장감을 불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강두 가족이 격리된 병원에서 탈출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렉포커스 연출은 유쾌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먼저 좁은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전경에 있는 강두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상태에서 뒤이어 따라오는 가족 일행에게 포커스 링을 재빨리 돌려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피사체의 앞뒤에 있는 다른 피사체로 포커스가 옮겨간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간호사가 강두 가족을 부르는 소리에 맞춰 포커스는 다시 화면 맨 뒤, 후경으로 이동한 후 순식간에 그 소리를 들은 강두가 있는 화면 맨 앞 전경으로 포커스가 이동합니다. 그 후 컷이 바뀌고 본격적인 병원 탈출 장면이 이어집니다. 초점이 다양하게 이동하는 동안 해당 장면의 공간적 배경인 병원 복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촬영 도중 하나의 피사체에서 다른 피사체로 초점을 변경시키는 렉포커스 연출은 매우 까다로운 연출입니다. 이를 구사하려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초점을 사전에 세팅해 놓아야 하고 배우들의 동선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이색적인 웨스트인 헤이트풀 에잇은 렉포커스를 이용해 서스펜스를 고조시키는 뛰어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거센 눈보라를 피해 산장으로 피신한 8명의 인물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타란티노 특유의 잔혹한 폭력의 미장센으로 그려냅니다. 8명의 인물들은 죄수를 이송하는 진영과 죄수를 탈옥시키려는 진영으로 분명하게 나뉘어 있지만 영화 내에서 이들의 정확한 의도와 신분은 철저히 베일 속에 가려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커피에 독을 타고 이송 진영의 2명이 독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서로를 향한 불신이 커져가며 팽팽한 긴장감과 광기 어린 핏빛 복수가 펼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객은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몰래 독을 탔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분노와 광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의 인과관계가 중요해진 겁니다. 타란티노는 이 장면을 셜로우 포커스, 펜 포커스의 결합과 렉 포커스 연출로 팽팽한 긴장감을 절묘하게 묘사해냅니다. 어떻게 화면을 구성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카메라는 식탁에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죄수 도머그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나머지 모든 피사체의 초점을 흐리게 처리합니다. 당연히 관객도 화면에 유일하게 초점이 잡혀있는 도머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할 수밖에 없죠. 도머그는 교수형 집행인 존에게 기타를 쳐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 순간 영화의 시간대는 15분 전 현상금 사냥꾼인 워렌 소령이 퇴역 남군 출신 장교를 사살한 시간대로 플래시백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살 사건이 발생되기 40초 전 중요한 상황 하나를 내레이션과 함께 묘사합니다. 커피포트에 누군가가 독을 넣는 장면에 대한 해설이죠. 대부분 인물들은 보지 못한 영화의 핵심 상황을 펜 포커스에서 셜로우 포커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화면에 커피포트 속에 독을 넣는 손만을 클로즈업으로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인물들과 주변 피사체 모두의 초점을 흐리게 처리합니다.
독을 넣은 커피포트를 흔드는 행위가 끝난 후 다시 카메라는 사살 사건이 벌어질 공간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다시 컷이 바뀐 후 독을 타는 순간을 유일하게 목격한 도머그의 측면 얼굴만을 유일하게 포커스를 잡아주고 나머지 공간을 또 날려버립니다. 유일한 목격자를 관계에게 강하게 인지시키기 위함이죠. 이제 화면은 다시 현재 시점으로 넘어옵니다. 도머그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은 카메라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패닝하며 포커스를 날린 후 이번에는 난로 위에 놓인 독을 탄 커피포트를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앞서 보았던 도머그가 기타를 쳐도 되냐고 묻는 장면이 반복되고 존의 허락이 떨어지자 도머그는 기타를 향해 이동합니다. 카메라는 도머그가 기타를 가지고 화면 중앙에 자리를 잡자 다시 주의 초점을 날린 후 기타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도머그를 천천히 줌인으로 포착합니다. 이때부터 타란티노의 재기 넘치는 포커스 연출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카메라는 외부에서 산장 내부로 인물들이 들어올 때 펜 포커스로 잠시 명확하게 인물들을 잡아준 후 다시 노래하는 도머그를 중심으로 다른 피사체와 인물들의 초점을 흐리게 처리합니다. 포커스 연출을 통해 끊임없이 상황을 쥐락, 펴락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카메라의 포커스는 도머그의 시선과 정확히 일치를 시킵니다. 도머그가 곁눈질로 누가 독이 든 커피를 마시는지 주시하면 펜 포커스로 그쪽을 잡아주고 다시 시선이 연주하는 기타 줄로 옮기면 어김없이 초점을 아웃포커싱 해버립니다. 도머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누가 독을 탄 커피를 마시는지 끊임없이 주시합니다. 그때마다 카메라는 렉 포커스로 피사체의 초점을 이동시키기를 반복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관객의 심장은 쫀득쫀득한 서스펜스의 세계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독을 탄 커피잔을 든 인물을 주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드디어 존과 마부가 커피를 마신 것을 확인한 도머그는 알 수 없는 희열에 찬 미소를 머금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존의 앵콜 요청에 맞춰 한 곡 더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악마 같은 미소를 카메라는 지그시 클로즈업으로 포착하죠. 재미있는 점은 도머그가 부르는 노래 가사가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게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존, 넌 곧 죽을 것이고 난 멕시코로 떠날 거야. 이런 가사를 들은 존이 불같이 화를 내며 기타를 부셔버리지만 잠시 뒤 가사 내용대로 존은 피를 토하고 도머그가 쏜 총에 맞고 죽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타란티노의 천재성을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서스펜스의 증폭을 복잡한 대사나 상황 없이 오직 화면 공간의 전부를 선명하게 또는 흐리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긴장감을 강화시키는 연출. 정말 다시 보아도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민 케인 분석을 통해 디포커스 미학을 이해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